라이트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도 방송했었나? 그럼요. 네. 그래요. 했었죠.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저널리즘이 이번 주에 창간됩니다. 깃발이 예, 나왔네요. 네. 정말 우리 평화나무의 저널리스트들은 몸이 한 10개도 모자라요.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우리 특히 권지현 센터장은 한 30인분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도 그 큰 특종 하나. 네. 그 6월부터 준비한 거야. 6월부터. 극비리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던데요. 사실은 제가 좀 독촉을 했죠. 이거 보도합시다. 요거는 사실 뭐냐면은 처음에 제보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몹쓸 짓을 했지. 자기 딸인데 사위인데 네. 낙태하라고. 에? 어렵게 생긴 아이인데 낙태하라고. 안 한다고 막 때리고. 사탄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지. 네. 이제 애기가요? 그 애가 네, 뭐 그 애기가 장애가 태어나지도 있을 않은 거라느니. 아니 장애가 있으면 뭐 낙태를 해야 되나? 아니 근데 그건 부모의 선택인 거지. 그러니까 막 네. 그렇게 막 때리고 막 못 살게 굴고 그래서 결국 이제 애를 지웠어요. 네. 그걸 이제 저희한테 와서 이제 고발을 했지. 근데 보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보도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딱 이제 언론 윤리의 문제가 딱 봉착한 거지. 이걸 보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제가 판단하기를 이 사람들만 피해자면은 가족 간 분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덮을 수 있겠지만 피해 교인이 아주 부지기수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본인들이 와서 얘기한 거야. 그 뒤로 또 저희들이 이제 보강 취재를 하면서 수두룩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럼 그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 목사예요, 목사. 부부가 목사야. 어머. 이게 이제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인데 어머니가 사실상 그 교회 뭐 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어머니가 주로 이제. 예. 근데 그 어머니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교회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연말에 디너쇼를 위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무리인가? 연말에 디너쇼를 합니다. 디너쇼를 하는데 여기 이제 디너쇼의 주인공이 이 친정 엄마, 낙태라는 엄마. 목사님이라는 예, 목사. 그 막 화려한 드레스복을 입고 네. 거의 뭐 예수님처럼 거기서 이제 아주 주인공 역할을 하시는 분이지. 온 교회 교인들이 막 1년에 한 번 하는 디너쇼를 위해서 정말 뭐 시간과 열정을 쏟아가지고 이렇게 디너쇼를 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 딸에게 왜 애를 지우라고 했는지를 보면은 추정컨대 그런 뭐 디너쇼 등 교회 활동을 위해서 네가 전념을 해야 되는데 애를 가지면은 뭐 안 된다 뭐 이런 맥락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간 낙태하라고 지시를 했고 낙태가 결국 됐고 낙태 안 한다고 막 얻어맞기도 하고 세상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했지. 다 그래서 취재를 했어. 취재를 해서 보도하려고 그랬더니 화해를 했다고. 화해를 했다고 그랬나? 하여튼 뭐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피해자가 있거든. 가족도 아니고 남남인데 그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얻어맞고. 다른 분이요 또? 다른 분이 교인들을 아주 수두룩했어요. 왜 때? 그래서 이거는 보도했을 때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도하자. 제가 이렇게 딱 방침을 정하고 몇 달 동안 준비를 했죠. 많은 제보자들이 나왔고 저희가 정말 빙산의 일각만 보도한 겁니다. 오늘. 낙태. 이 교회에 대해서. 네, 이제 다른 건도 저희가 조만간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예. 평화나무가 그 일도 했고 또 언론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저널리즘을 또 발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방송 듣는 분들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어떻게 신청 접수 현황이 좀 그러니까요. 예, 아주 만족스럽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시청하시는 님은 지금 아직 안 했잖아. 님은 좀 해줘야지. 누구야 누구? 꼭 그렇게 말을 해야 알아? 자, 저널리즘으로 들어오셔서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국 사회 언론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정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평화나무 전광훈을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쯤 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좀 넣어주세요. 좀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띄워주시고 끼워주시고 띄워주시고
띄워주식을 2번 네, 띄워주시기 원했습니다. 네. 2번 띄워주세요 좀. 네, 그래요. 자, 여러분 많이들 평화나무가 만드는 언론개혁신문 저널리즘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들 또 그렇게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죄송하다고. 아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반성하라니까. 네. 그래요. 공세 필봉 기대하십시오. 네. 공세 필봉. 네. 자, 우리 저 광고부터 할까요? 아, 광고하기 전에 소개를 안 했군요. 네. 네. 이현경 앵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정상근 기자.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민동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고양이 2마리.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거의 뭐 사람들이 적응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고양이가 너무 적응을 잘해서. 원래 살던 집 주인들이 변방으로 밀려나고 그래요.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는 이제 고양이들이 양육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집사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뭐. 그렇죠. 예. 네. 아니, 집 주인이 됐어요. 주인이 됐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형님, 자가는 아직 아닌가요? 아 자가입니다. 자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저기 관리비도 대신 내주고 그래요. 아, 고양이가. 그것 좀 그렇군요. 해줘야지. 네. 먹고 사는데 말이야. 어? 집사들도 좀 짐도 덜어주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광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스무디. 아, 오랜만이네요. 네, 여러분 맛있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그린 스무디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공장 이전 문제로 그린 스무디가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아, 공장을 키웠나 보죠? 자, 그렇죠. 워낙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다 보니까 아. 그 장기간 임시 품절이었어요. 네네. 너무 급하게 공장을 짓는 바람에. 네. 근데 판매도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여러분. 구매하시는 족족 여러분 품 안으로 이 그린 스무디가 배달됩니다. 그린 스무디는 김용민닷컴의 최고 히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어트는 맛있어야 한다는 역발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데 이번 공장을 지으면서 김치맛 그린 스무디도 이제 예?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치맛 그린 스무디? 김치맛 네. 그린 스무디. 왜냐면은 맛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여름에는 삼계탕 맛 그린 스무디 나와요. 이제 그것도 지금 모색 중이에요. 네네. 예,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새로운 동지 때는 아이디어다. 팥죽 맛.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나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나중엔 주당들을 위해서 소주에 타 먹을 수 있는 소주에 타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네. 그린 스무디도 안주가 구상 중에 필요 없는.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이어트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식사량 조절에 실패하면은 다이어트 성공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운동은 못하더라도 하루 한 끼 혹은 2끼를 그린 스무디로 대신하시면은 확실한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대신에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드실 경우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이고 충분한 포만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배고픔의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 후기에서 그린 스무디의 장점을 포만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선식 먹으면은 배고파요. 한두 네. 시간 돌아서 후면은 한두 시간이면 정말 꼬르륵 배고프죠. 소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포만감 때문에 또 먹을 생각을 안 합니다. 밤잠 못 자게 만드는 배고픔 그린 스무디가 확실하게 도와줍니다. 마음에 저녁- 와닿네요. 그렇죠. 밤잠 못 자게 하는 배고픔. 밤잠 야. 못 자게 하는 배고픔. 그럴 때는 보낭칠 이노큐도 되지만은 네. 빈속에 보낭칠 이노큐가 맞네요, 뭐가. 그린 스무디. 그런 그린 스무디가 광고해야 됐습니다. 될지. 예, 네. 그래. 배가 너무 꽉 차가지고 미치겠다. 원기소 장공을 풀어내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김용민닷컴에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고개 숙인 남자를 위해서는 그건 그건 그런 다음에. 그 네. 다음에 예.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한마디로. 예. 자, 여러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께 그린 스무디 먹기 딱 좋은 미니 보트를 요거. 아, 이거 너무 좋죠.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그린 스무디를 재구매하시는 고객들에게는 보다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40호, 80호 벌크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배부른 다이어트, 맛있는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이현경 앵커는 다이어트란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방송국 들어온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 에브리데이. 아, 그래요? 네. 왜요? 누가 거기서 어떻게 더 다이어트를? 오늘 뭐 잠깐 그 얘기도 할 건데요. 옷을 입잖아요. 네. 제 옷이 아닌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맞는 날도 있고 이제 그러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심지어 뭐 회사로 전화 오고 막 이러니까 아, 안 그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아나운서가 됐을 때는 비주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뉴스를 잘 읽는 거 이런 게 되게 아, 중요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나운서가 거의 연예인 수준의 그런 인기를 누리게 되시면서 다른 분들이 저희들은 압박을 받기 시작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니 크로스 준비하면 되지. 그거 안 맞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버사이즈를 넘어가면 그게 꼭 약간 관리를 안 한 사람처럼 아. 네, 느껴지고 주변에서 지나가잖아요. 너 오늘 옷이 좀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 딱 던지면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잠이 거예요. 안 네. 그래서 제가 온갖 다이어트를 다 해봤는데 네, 오래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든지 한꺼번에 뭐 이렇게 제가 한약도 먹어보고 네. 네, 각종 걸 다 해봤는데요. 아유, 예. 그렇구나. 이제 고민을 아 고민 덜까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 네. 이것만 있으면.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와닿는 말이에요. 밤잠 못 자게 하는 배고픔. 예. 아 너무 괴롭죠. 네, 너무 괴롭습니다. 네. 우리 저 아내분이 요즘에 30kg대로 또 내려앉았습니다. 어머, 예. 30kg대요? 예. 아, 저 큰일 났어요, 진짜. 어머 어쩜 예. 그렇게? 아니, 그건 뭐 살 빼서 이런 게 아니라 이사를 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예. 근데 30kg면 이렇게 30kg면 너무 저체중인데. 30kg는 아니고 이제 30kg대. 아니 30kg대라도 아이유 씨도 40kg이 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애들 옷을 입거든요. 우리 저 아내분께서 사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이사 때문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삿짐 나르고 뭐 정리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건 다 우리 아내가 하셨고 그 아내의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그냥 이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했습니다. 3단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물길이 글로 흐르지 않았으면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근데 또 우리 아내가 저를 불신하는 게 너무 심해서 뭐 제가 뭐라도 한번 포장을 하면은 아, 다시 다 뜯어가지고 새로 해야 또 되죠. 새로 네. 해야 됩니다. 설거지를 해도 아 새로 해야죠. 설거지를 기껏 했는데 네. 그걸 그대로 식기세척기에 집어넣었어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시키시키 그렇게 합니다. 예. 살짝. 아, 근데 살짝 해야죠. 원래 하는 거죠. 네. 아니 까끌까끌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다시 다 식기세척기로 들어갔습니다. 예. 박살 난 거 아닙니까? 닦다가 그러지. 네. 아, 이 불신받는 남편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집안일은 뭐 그럴 네, 수 그래요. 있죠. 아, 우리 저 이현경 앵커도 사부님을 불신하십니까? 여러 면으로 그러긴 한데요. 저희 집은 저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깔끔해서 시키는 건 좋은데 횟수가 너무 적어서 연중해서로 하시기 때문에 집안일을. 네. 아하. 예, 그래서 속이 터집니다. 예. 네, 저는 그래서 그냥 내가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예. 그러지 말라고. 예. 속이 터져도 꼭 시켜서 예. 반반 나눠서 하라고 아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혼자 살 때 이제 혼자 사니까 설거지는 뭐 그날 하고 이제 청소 같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렇죠. 혼자 사니까. 살 땐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근데 저희 와이프는 또 이게 계속 청소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 일주일에 한 번 하려고 하면은 집이 깨끗하고 다시 또 일주일에 자서 하려고 하면 집이 깨끗하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저희 있습니다. 남편이 제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로봇 청소기를 샀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걔가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처럼 청소를 하러 돌아다닙니다. 네. 네, 그걸로 해소를 했어요 저희 예, 집은. 그래요. 네네. 그런 그걸로 이제 걸로 해소하겠습니다. 이제 아내가 입을 다물길 바라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청소의 효율성이 게 아니라 이제 뭐 조만간 아내가- 보랄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선 청소기 보랄에서. 보랄은 아닙니다. 청소기는 역시 다이슨. 아 그때 광고도 했었죠. 예. 아, 다 있습니다. 다이슨에는 이렇게 로봇 청소기는 없고요.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눈이 다 있으면. 예. 그렇군요. 언젠가 나오겠지 뭐. 알겠습니다. 댓글에 왜 그린 스무디를 안 먹냐고. 아, 그럼 먹어요 좀. 먹을까요? 나는 밥을 먹고 와가지고 아, 식사하셨어요? 밥을 먹은 데다 이것까지 먹으면 난 진짜 여기 이렇게 된다고. 네. 아니 드세요. 뭐 200ml인데 200ml가 뭐야?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얼마나 포만감이 강력한지. 아, 포만감 그 순간 때문에? 안 먹어, 셉니다. 밥을. 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방송 끝나고 뭐 고기 드시는 건 아니죠? 고기 이거 찍어 먹어요. 아, 막 이거를 그린 스무디를. 네.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 드셔보세요 좀. 예. 사이런트 나는 아웃사더님이 예전에도 밥 먹고 드셨잖아요. 막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그래서 내가 부작용이 많았어. 예. 부작용이 많았어요. 요새는 그거밖에 안 하십니다. 남성을 위한 그거밖에. 남성을 위한. 네. 아, 저 그거 요즘 좀 모델 제안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거 할 겁니까? 아니 그걸 뭐 저기 보여줄 건 아니잖아요. 아, 얼굴만 나가겠죠. 얼굴만 유통 씨도 나오면 그때 되지. 사진만 나가셨잖아요. 모두가 보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냥 얼굴 사진만 찍는 거예요? 전신 사진 돈이 나가시겠죠. 들어오는데 전에 형님, 그 유퉁 선생님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 그 정도. 들어가시면- 예. 예.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린 스무디온 정말 좋습니다. 예. 만인에게 추천할 수 있는 최고의 다이어트. 점심 같은 때 이제 회사에서 네. 좀 시간을 놓쳤다. 혼자 나가서 먹기 좀 그렇다 그럴 때. 맞아요. 뭐 그냥 편하죠 이런 거. 걱정할 네. 거 없어. 그린 스무디로 그냥 한 포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또 두유로 드시면 더욱더 맛있죠. 네, 두유는 제가 먹겠습니다. 두유는 그럼 먹어요. 이거를 안 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아, 어떻게 지금 배가 찼는데 아, 포만감 때문에 못 드신다는 포만감 거잖아요. 때문에. 김밥 두 줄에 부대찌개 먹고 왔어요. 김밥 두 줄에 부대찌개요? 그럼 같이 파는 데가 없는데 보통 부대찌개 팔면은 김밥만 팔지 않나요? 아, 천국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니요. 저녁을 두 번 드신 겁니다. 김간엔 다 있어요. 아 김간에. 김간엔 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 재밌어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좋습니다. 예. 드셔보셨죠, 우리 저? 아니요, 이현영이 저는- 거? 이거 처음 들어보세요? 네. 오, 근데 더 맛있어졌어. 더욱 고소해진 것 같아요. 더욱 고소해졌어요. 그러네요. 진짜 엄청 고소하네요. 견과류를 더 넣었어. 내가 봤을 네. 때는. 네, 그래요. 좋은 것들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것들만. 예, 여러분. 이거 사과 알갱인가요? 그럼요. 사과도 있고 견과류도 있고 오. 모과도 있고요. 녹용도 있고 홍삼도 있고. 녹용 홍삼은 농담이고. 예. 네, 이거 뻥치면 큰일 납니다. 예. 하나만 먹어도 엄청 배부르다. 송준호님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래요. 두유는 먹겠습니다. 요런 하면서 우리 광고주가 열받아 하실 거라고. 네네. 광고주가 두유 준 거 아니에요? 두유는 우리가 산 거야. 예. 자, 그러나 저는 매번 뭐 애매할 때는 항상 이렇게 비타샵 그린 스무디로 먹는데 네. 그날따라 가뿐해집니다. 몸이 정말. 예. 배는 부른데 살이 찌지 않는 그러면서도 영양가 최고의 다이어트 대용식 그린 스무디. 맞아요. 네. 다이어트 할 때 음. 탈모 같은 거 많이 오거든요. 아 그래요? 영양분이 이제 그렇지, 그렇지. 불균형하니까 탈모도 오고 네. 얼굴도 늙어요. 무조건 굶습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식사량을 제한을 하면 영향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유, 그럼. 그러니까 꼭 이렇게 뭔가 좀 맞춰줄 만한 거를 먹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아 근데 딴 거는 그냥 뭐 꿀떡꿀떡 마시면 끝나는데 이거는 한번 마시고 또 씹느냐고 예, 시간이 맞아요. 좀 그러네요, 걸려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만감이 이제 오지 않나.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드시면서 우리 저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날리즘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언론 비평지의 새로운 획을 긋는 네,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좋은 신문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은 너무 어느 날 갑자기 저쪽 편으로 가버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저쪽 편으로 가버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굳이 예를 안 들어도 다 아시겠지. 뭐 왜 우리 편 안 들어주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저쪽 편 듣느냐 이런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이유도 없이 획 하고 저쪽으로 가지? 근데 그런 분들이 지식인 계열, 무슨 학계 그리고 곳곳에 있는데 언론계에도 있단 말이에요. 언론계요? 언론계에도. 그동안은 뭐 변호사, 교수 뭐 이런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도 예. 있었고 그런데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이분이 바뀌었지? 옛날에 낙곰수 팬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쪽 편이 돼버린 대표적으로 김진태. 그 너무 오래전 아닌가요? 그거? 아니, 김진태 그 형 저 춘천 김진태. 제가 아는 김진태 그래. 전 의원. 그 탤런트 김진태 말고. 네. 그 김진태 형도 예전엔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2011년에는 여러분 드디어 낙곰수가 올라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어머. 뭐 그랬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난 좀 그 양반한테 좀 애잔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때 팬이었으니까. 근데 과거에 나름대로 또 말하자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같이 막 울분을 삼키면서 함께 연대했던 동지들이 갑자기 저쪽 편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을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공통적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네, 어떤 섭섭한 겁니다. 섭섭해요? 섭섭한 겁니다. 섭섭해서. 뭐가 섭섭할까요? 그러니까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가 과거에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간판이 돼서 싸우고
저항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불이익도 당했는데 이 정권 바뀌었는데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또 이제 지식인들이 야, 나 왜 안 챙겨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온갖 논리와 어휘와 이런저런 구실을 끌어모아 가지고 왜 날 이렇게 푸대접하냐? 라는 게 본질에 숨어 있는 그런 섭섭함,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더니 막 저쪽 편 쪽이 좋아할 만한 멘트를 하더니 저쪽 편에서 계속 으쌰으쌰 막 치열업 해주니까 저쪽으로 몸이 가더니 완전히 저쪽 편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때 그런 인간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거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 양반이 어떤 그 형사적인 비위나 비리 이런 거는 좀 없어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사모펀드 판결에서 정경심 교수 판결에서 엎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지. 표창장은 애저녁에 코미디가 돼버렸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 그럼에도 이 정권에서 가장 잘 나갔잖아. 여기서 이제 분노가 폭발한 거지. 어? 섭섭함? 응, 그렇지. 아니 조국은 저렇게 잘 나갔는데 난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섭섭함.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그래서 본격 취재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언론계에도. 그래서 이제 매우 많으시다. 매우 많으세요? 좀 네. 아름아름 제가 이제 왜 그러시냐 저분 이렇게 갑자기 왜? 물어봤습니다. 언론계에 계신 분이면은 언론사에 계신 분이고 또 언론사에 소속돼 있으면서 막 이렇게 SNS에서 현 정부를 터무니없는 이유로 뭐 저런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 총선은 부정이었다. 아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주장하면서 이 섭섭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동기 형이 오늘 저 오시기 전에 여러 명한테 이제 취재를 한 거야. 그 양반이 왜 그러냐. 동향 이렇게. 파악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 왜 그러는 거? 그러니까 뭐 다 이 여론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슬쩍 그냥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이제 물어본 건데 다들 좀 꺼려하십니다. 얘기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좀 되셨어요. 몇 년 정도. 몇 그렇지. 년이나요? 문재인 정부 특히 들어선 이후에 SNS라든가 이런 글 올리시는 걸 보면 상당히 격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 많고요. 이거 저기 김어준을 아주 사납게 씹어요. 네. 하여튼 그런 누구누구를 뭐 격하게 비판하고 저는 뭐 공격하는 거 뭐 SNS니까 저는 충분히 좀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긴 한데 하지만 특정 신체라든가 그쵸. 이런 부분까지 언급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니에요 저기 김어준 총수의? 조국 조국 전 장관 부인 문 정경심 대통령에 대해서 또 그랬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관상을 얘기해. 관상이 아니라 그 눈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상당히 좀 써서는 안 될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 가장 유치한 게 외모 비하 아닙니까? 네, 저는 진짜 그거. 그런 말은 아예 하지를 말아야지.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컨트롤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뭔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왜 그렇게까지? 근데 다들 얘기하는 걸 좀 꺼려하시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굳이 이걸 뭐 문제 삼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저런 상황이다 저분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랄까 저기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안타까운 거야. 그렇죠.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야. 예전에 같이 동료였으니까. 그렇지. 저기 방송민주화 투쟁 때부터 같이 했었던 사람이겠지. 네. 느낌에.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바뀐 거는 이 섭섭함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푸대접할 수가 있는가. 근데 사실 방송사에 거의 간부급 되는 분이 뭘 더 누리시려고 그러나 모르겠어.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방송사, 언론사에 그 간부급 되는 사람이면은 하이클래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누리고 있는 뭘 거기서 지위나. 더 누릴 게 있다고 나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고요. 그리고 좀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니, 그 당연하지. 저기 편집국장까지 했는데 네, 뭐. 최근에 저는 뭐 그 그분에 대해서 뭐 잘 살고 계시기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 보면서 과거 이걸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SNS에 올린 거. 그거 이게 최근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다시 확인을 하게 됐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럴 분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그게 뭐 현직 언론인이 됐든 아니면 뭐 전문인이 됐든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됐든 개인 SNS에다가는 전 충분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이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SNS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현직 언론인이라면 최소한 팩트에 근거해서 그렇죠. 글을 써야 된다라고 봐요. 팩트에 근거한 입장 표명, 의견 표명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분은 좀 위험해요. 근데 지금 섭섭이들, 네. 모든 섭섭이들이 다 그래. 팩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기들의 인상 비평이 진리요 정이야. 모든 섭섭이들이 다 그래요. 아니 어느 누가 사실 지금 이 사태에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팩트만 얘기한다고 그러지. 응? 야 문바들, 너희들은 대깨문이 돼가지고 문재인 지지하느라고 지금 무조건 모든 사안을 문재인 유리하게 보고 있지. 난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 난 아무나 다 까. 이러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야말로 반문재인 진영에 그야말로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 섭섭함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섭섭함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요. 괘씸한 거랑 섭섭한 거랑 이런 건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존재하고 있는 네. 보이지 않는. 김영민 보십시오. 선이죠. 지금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섭섭함과 이 배신감에 쩔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특정, 무슨 특정 집단에 무슨 그렇게 쩔어 아무도 계세요? 눈치 못 특정- 챘는데. 특정 아니야. 집단들.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게 아니고요. 너무 김용민 이사장은 공개적으로 대놓고 욕을 해서 비판을 해서 다 압니다. 저는 이게 훨씬 솔직한 거라고 봐요. 차라리. 아니 이현정이니까 내가 한번 나야말로 진짜 문재인 정부에게 섭섭해. 내가 나름대로 그 지난 세월에 온갖 정말 풍상을 다 겪으면서 풍찬노숙을 다 하면서 이렇게 이 정부를 만드는데 공헌했다 이런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지난 세월에 싸운 그런 게 있는데 난 정권 바뀌면 뭐 좀 이제 좀 좋아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이 똑같아. 이전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무장공비로 몰리던 무장공비로. 그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김용민은 무장공비였어요. 직업군 분류, 출연자 직업군 분류에서 무장공비급이었어요. 모 방송에서. 그래서 내가 한번 그로부터 박근혜 정권 2년 지나가지고 그 PD 만나가지고 이제는 좀 살인 강간범으로 좀 내야지 상황이 되지 않았냐 했더니 아직도 무장공비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떻게 처신하느냐. 예컨대 내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김어준 씹고 공개적으로 막 씹고 내가 탁현민을 잘하는데 그 새끼 나쁜 새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면 또 우리 TV조선에서 저를 안 부르겠습니까? 나중에 TV조선 MC까지 난 찰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엄성섭하고 더블 MC로. 그 시청률 대박이겠네. 근데 화면에 다 잡히기가. 그러니까 이게 섭섭함을 표시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이게 무슨 그런 유치한 짓입니까 이게. 섭섭할 수 있지. 그 섭섭하다고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자신의 그 마음을 자기를 해치면서 자기 이미지와 나름대로 저널리스트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그동안 살아온 삶을 부정해가면서 갉아먹으면서 그럴 이유가 있냐 이거야. 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섭섭함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해석이죠. 근데 잘 얘기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또 나름대로 네. 그 양반 가까운 분한테 한번 연락을 했어요. 이제 자기도 답답하다는 거야. 찾아가가지고 아니 왜 이러시냐고.
얘기를 했대. 선배 왜 이러시냐고 라고 말하면은 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너도 대깨문이지. 야, 이런 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욕이 쏟아져 나올 만큼 지금 굉장히 분기탱천에 있다. 날이 서 계시네요. 그런 얘기를 되게, 하더라고요. 되게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또 이제 그 양반이 또 살아온 삶이 허접하면은 모르겠지만 간단치 않은 분이거든요. 나름대로 그 정말 살아온 인생 자체가 굉장히 존경할 만한 리스펙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지금 그 상태에 돼버리니까 어떻게 가서 뭐 말 한마디 못 건네겠다는 후배들 거야. 입장에서도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냥 좀 냉가슴 앓고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 예를 들면은 진짜 자꾸 이게 뭐 이동형이나 김용민이나 뭐 이런 거 섭섭해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네. 이동형은 지금 YTN 라디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이동형하고 얻어가는 게 나하고 같이 많지.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아이 섭섭하게. 아니 근데 이제 요즘에 그동안 이렇게 섭외가 안 오다가 한 두어 통 연락이 왔어요. 근데 뭐냐면은 저쪽 편, 이쪽 편에 한쪽 편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토론 같은 거. 근데 토론인데 내가 이제 완전히 편향된 사람이라서 MC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야. 패널도 불가능하다. 토론에서 한쪽으로 나와가지고 상대방하고 막 싸우라는 거야. 아니 뭐 패널 저는 친여 성남 방송이 1인데요. 아니, 패널도 요즘 다 그렇게 구분되니까. 아니 네. 근데 나는 MC석 근처도 못 간다는 거야. 누가 탁 터놓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상대편은 누굽니까 했더니 강현재라고. 누구? 강현재. 강현재. 그뭐 시청률은 혹시 폭발하겠네요. 전광훈 목사 관련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그쵸. 그래서 좀 아주 좀 슬펐습니다. 예, 슬펐어요. 근데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2012년에 누구요? 고성욱 박사라고. 그 양반은 총선 전으로 과거에는 좌쪽에 네. 좌쪽에 앉아가지고 주로 패널로 했었는데 토론 프로에. 네. 근데 총선 이후로 우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예, 안 나간다고 했어요. 아니 세상에 토론을 해도 그렇지. 이게 이쪽이 A하고 B가 서로 말되는 사람들이고 뭐 그쵸. 시각차만 있을 뿐이지 이 대화를 통해 어떤 생산적인 대화가 돼야 토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존중은 하되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서로의 어떤 합일점을 찾아가는 그런 토론이 아니라 나는 저쪽은 전광훈 전광훈 나는 반전광훈 해가지고 개싸움 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런 기획을? 네,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좀 굉장히 기분이 좀 상했어요. 네. 아니 전광훈은 정상이 아니잖아. 비정상이잖아. 그렇죠. 백도훈아님께서 10,000원을 주시면서 마음은 100만 원이라고. 옛다 마음 100만 원. 야 가져가. 섭섭합니다 지금. 섭섭한데 건드리고 있어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즘 많이 서운합니다. 많이 서운해요. 그래도 공개적으로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서운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서운하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한다니까. 진짜 서운하면 뼈에 왜 묻히는 서운함 있잖아요. 그건 절대 입 밖에 못 내요. 그리고 이게 서운한 게 우리 문화상 특히 사람으로 하여금 좀 쪼잔해 보이게 맞아요. 하긴 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서운한 거는 어떤 큰 거에서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굉장히 서운한 거보다는 작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거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서운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항상 굉장히 큰 거. 가치와 명분을 막 포장을 해가지고 다른 걸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김용민 PD처럼 A가 서운하다. 요게 딱 이렇게 서운하다.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A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소통이 왜곡되진 않잖아. 아, 그쵸. 그렇죠. 분명하죠. 아니, 분명하다. 근데 솔직히 뭐 나도 그렇지만은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웃기지만은 나로부터 섭섭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정말 피곤합니다. 그렇습니까? 김장환 있지 목사님. 않습니까? 오래 갑니까? 네. 오래 갑니다. 김장환 목사님 지금 20년째 나한테 섭섭한 소리를 듣고 있어요. 오늘도 저기 골프 치러 나간 거 내가 트위터에다 막 올렸어요. 오늘 같은 날 꼭 골프를 쳐야 되겠느냐. 미치고 앉아가지고 오신 거지. 어?
네. 얼마 전에 홀인원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어디서 홀인원을? 여수에서 홀인원 여수에서. 멀리도 가셨네.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예. 목사님들이 골프 하는데 일요일 날 가고 싶으신데 일요일 날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날 가셨는데 홀인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들이 진짜 일요일 날 골프 치러 갑니까? 골프 주일에. 초창기에는 골프 공만 보인다면서요. 그게 네. 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몰래 가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보고 와서 홀인원을 하신 거예요. 홀인원을 했는데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야. 주일날 가셨어. 네. 그래요. 천촌 문주님께서 5,000원을 후원해 주시면서 네. 아이고 공이 2개 빠졌다라고. 야 가져가. 네. 오늘 지금 섭섭한 상태에서 지금 15,000원 후원 받았습니다. 지금 섭섭해 죽겠는데 지금 계속 약을 올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주제 넘고 분수가 없지만은 이제 아셨잖아.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건 무슨 논리 때문에 명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섭섭해서 그런다고. 괜히 저기 가서 더 자극하지 말고 놀리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를 좀 성찰할 수 있게 좀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네.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좀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좀 두자.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자극하기보다는 아, 형님도 그 얘기 들었구나. 네. 나도 들었어. 네. 저 사람이 좀 불쌍하다. 그렇죠. 이제 너무 그 SNS에서 댓글로 비난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더 그냥 좀 아, 엇나간다는 더. 거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좀 사람이 숨 좀 쉬게 자기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분들한테 가서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화가 나시는 분들. 야 이정수 너 나가. 깜짝이야. 깜짝이야. 900원이 뭐야 900원이 뭐야 900원. 강주환님이 뒤이어서 이제 13,000원. 거기서 이정수님은 저 세금을 빼네. 예. 네. 로라 장님께서 19,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현금 영수증해달라고. 내가 가라 영수증 끊어드리겠습니다. 가라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분들한테 가서 뭐 화가 나시더라도 굳이 그렇게 얘기해봤자 뭐 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계속 이제 뭔가 상황이 악화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렇죠. 그래 이것들 대깨문이다 다 쓰레기다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뭐 피차 좋을 거 없잖아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뭐 가가지고 위로의 말을 건넬 것도 없이 네네. 내버려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내버려두는 게. 예. 괜히 그들에게 마음만 자극시켜가지고 괜히 또 이렇게 그 사람만 더 엇나가게 해봐야 피차 피곤하니까. 예. 그래요. 2,500원. 2,500원 주고 2,500원. 강현재랑 싸우래. 그것도 넉넉히 식사하고 넉넉히 식사하고. 이거 네. 2,500원 수신료 아닙니까? 김밥 2줄 못 사고 말면서. 요즘 한 줄이에요, 2,500원. 한 줄도 안 돼. 안 돼. 3,000원, 3,000원. 아 서울 너무 비싸니까. 예, 예, 논두렁밭두렁 너 이름 기억해 놓을 거야. 자, 그래요. 수국화 10,000원, 펠라 SEO 12,000원 다 망해라. 예. 근데 막 900원 이렇게 보니까 이 돈 되게 커 보여요 커 보여요, 지금. 진짜. 네. 예, 그래요. 아유, 소중한 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 동기 형 또 무슨 얘기 해볼까요? 그리고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요. 한겨레 주최로 토론회가 하나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신뢰받는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 이런 토론회가 열렸어요. 네. 근데 일단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여기서 이제 한국 언론의 정파성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근데 저는 나와야 할 얘기가 나왔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서 이제 김어준 총수와 관련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아, 그래요? 아니 뭐 그러니까 한국의 뉴스 수용자들이 정파성이 강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대부분 기자들 현직 기자들하고 학계에 계신 분들이 이런 세미나라든가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잖아요. 근데 대상화시키지 말고요.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동영 작가라든가 김어준 총수라든가 여기 있는 뭐 김용민 이사장이라든가 정파성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정파성이 됐든 뭐가 됐든 자꾸 뉴스 수용자들이 정파성이 강한 어떤 진행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혹은 뭐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거기에는 흔히 말하는 기성언론 언론인들하고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무슨 연구원 이런 분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만 자꾸 모여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당사자를 직접 불러가지고 당사자랑 토론도 한번 해보시고 당사자 얘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기성 언론에 대한 뭐 이런 입장이라든가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데 자꾸 이런 분들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섭외를 했는데 안 나온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벌레 취급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을 불러야지 벌레는 안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의 토론회와 세미나는 끊임없이 대상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 수용자들이 뚜렷하게 이게 드러난 현상이고요. 그러면 이게 왜 드러났는가를 자꾸 학회 현업 언론인들 이 연구원들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얘기를 해야죠 당사자들하고. 그렇죠. 예, 얘기를 하고 서로 접점도 찾아보고 토론도 해보고 논쟁도 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접점이 찾아지는 거지. 끊임없이 이분들은 대상화가 되는 거예요. 김어준 총수나 이동영 작가나 김용민 PD는 그냥 대상화. 어떤 드러나는 현상, 뉴스 수용자들은 왜 이렇게 이들을 뭐 이렇게 좋아할까? 결국 뉴스 수용자들이 정파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보도가 많거든요. 과심만 자극해서 저렇게 피 부는 소년 마냥 국민들을 미혹하는 혹세무민하는 이런 존재로 낙인 찍고 싶은 거겠지. 다만 이제 이번 한겨레 토론회에서 남재일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같은 분은 저는 좀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파성을 얘기를 하면서요. 이게 객관적 저널리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객관적 저널리즘이라는 게 존재하냐. 남 교수가 이 화두를 던지더라고요. 오히려 언론사 조직도 독립성을 가진 다원적 조직으로 전환을 하고 선정적인 정파성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사회 정책에 대해서 일관된 관점,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언론사도 관점을 가져야 되고 입장을 가져야 되고 개입을 해야 된다. 객관주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한계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언론계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 좀 늦었죠 벌써. 그렇죠, 늦었죠. 저는 지금 다 지금 허상에 좀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 인간이 어떤 특정한 성장 과정이 있고 또 그 중에서 뭐 여러 세관을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정치적인 입장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 객관성을 유지하라라면서 뭐 진행자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그냥 민주당 한 명, 뭐 국민의힘 한 명 이렇게 나와서 토론을 시키고 그냥 거기서 그냥 방송을 끝내고 마는 게 그게 객관성인 건가? 라는 데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 교수 같은 분은 토론회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책임 회피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논쟁이 붙을 수는 있는데 우리 언론의 객관주의라고 하는 거는 A 주장 반, B 주장 반, 우린 관점 없어, 니네 붙어 이러다 보니까 그냥 구경꾼이 됐다는 거예요.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고. 그렇죠. 그 일례로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다 불거지고 모든 언론들이 그야말로 이제 검찰발 기사를 쏟아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뉴스공장에서는 관련된 당사자들이 꽤나 많이 직접 나왔단 말이죠. 뭐 제이 교수, 뭐 이미 이름 다 알려졌지만 이 제이 교수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조민 씨의 친구 뭐 이런 분들도 그렇고 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들이 복무했을 때 같이 복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마이크를 딱 대주니까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모든 언론에서 다 이제 검찰 혹은 이제 국민의 힘발 그런 기사가 쏟아지는 과정에서 다른 쪽의 목소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다른 시각이 들어가게 되죠. 네. 네. 근데 그것만 딱 놓고 보면 여기는 이 얘기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가 마치 정파적이기 때문에 이 방송은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되는 방송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균형감은 어디서 맞춰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럼 그 전까지 했던 이 기존의 이른바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했던 방송은 모두 다 객관적이고 모두 다 뭐 이렇게 좋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7월 9일까지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정파적인 색깔을 안 띠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다루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진보 신문들은 그래도 보수적 독자들도 고려하면서 그 신문을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7월 10일 이후로 그 환상은 다 깨졌어.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신 날. 그 이후로 그들이 미투 관련한 보도로 어떻게 그동안 논지를 펴왔는지를 쭉 살펴봤는데 이들은 그냥 종교적 맹신주의자들이구나. 적어도 미투 문제에 있어서는 도저히 객관적이라고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는 한쪽 편에 완벽하게 쏠린, 그리고 그 반대편에 합리적인 비판, 합리적 비평은 싸그리 소거시키고 지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지들이 규정한 정의만 앞세우는, 아주 정말 이건 청맹관이와도 같은 한쪽 편에 완벽하게 쏠린 그들도 또 하나의 정파주의자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놓고 뭐 이번에 뭐라고? 주제가 뭐라고? 신뢰받는 저널리즘. 신뢰받는 저널리즘. 웃기고 자빠졌네. 네. 너희나 잘해라. 신뢰받는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 예. 무엇이냐? 너희들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신뢰받는 저널리즘 이걸 굉장히 높은 데서 그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저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과 포털사이트가 중립성을 잃고 정부 여당 편을 들고 있다. 네. 그러면서 여의도 연구원이 KBS, MBC, TBS 등 공영방송에 출연한 각 당 국회의원, 인사들 출연 횟수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당 편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80대 뭐 60 정도 된다. 뭐 이런 근데 주장이죠. 이걸 그대로 다 이렇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조금만이라도 알아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팩트 체크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섭외를 하더라도 안 나오려고 하죠.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섭외를 하는데 안 나옵니다. 근데 섭외에 응하지 않아 놓고서는 이 결과만 딱 놓고 자, 우리보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출연했다. KBS, MBC, TBS 편파적이다. KBS 제작진, 그 라디오, TV 출연하는 제작진하고요, 만드는 제작진하고 MBC, TBS 제작진한테 한번 이 체크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섭외를 얼마나 무진장하려고 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분은 어떡하냐고. 그 김경래의 최강 시사 같은 경우 민주당이 170, 국민의힘이 100 이렇게 섭외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100대 100으로 해야 되나? 어때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야 아니 근데 된다는 거죠. 의석은 180대 100 아니야. 103. 네. 어? 아니 근데 170대 100이면은 많이 봐준 거지. 또 게다가 또 안 나오잖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저 정도 나오게 한 거예요. 170대 100을 맞춰줬다면은 네.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 훌륭한 겁니다.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안 나온 지들이 책임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잘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안 나오려고 하는 성향들이 너무 강하죠. 국회의원들이. 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렇게 조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 주장을 단순히 옮길 게 아니고요.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그거를 당연히 체크를 해야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당 방송사라든가 프로그램 제작진한테 확인해보면 되죠. 왜 그런 거냐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그 입장을 들어보고 이 국민의힘 조호영 원내대표라든가 여의도 연구원이 내놓은 이 근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걸 그대로 옮길 수 있다고 봐요. 그걸 그대로 인용하는 보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정파적인 공세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보도가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조중동이 그렇게 기사 쓰고 이런 거는 이해해. 근데 이제 미디어로 그렇게 기사를 그대로 쓴 거예요. 네. 이거는 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저는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황을 몰랐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알죠. 네.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저기 출연이나 좀 해놓고 그딴 소리 해야지. 그래서 내가 예전에 라디오 진행할 때는 한나라당 아니죠 국민의힘 예. 그 섭외를 하고 응하지 않은 이유까지 방송에 다 내자. 그건 저 동의해요. 그래서 난 뭐 며칠 동안은 그렇게 했었어요. 아무개한테 전화했더니
오늘 이 시간이 뭐 일정이 있어서 어렵다라는 답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것도 방송을 괜찮은 했던 방법인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또 그러면은 매기는 것 같잖아. 아, 그러니까 그쪽에 기분 나쁘니까 더 안 나오시겠네요? 네. 아니 뭐 그거보다는 방송은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쵸. 예.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고 아니 그 뭐 우리가 전화는 일방적으로 했는데 안 나온다고 그걸 또 얘기해 버리면은 괜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기록만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만큼 섭외를 했지만 당신들이 응하지 않았다는 데이터를 제시할 용도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는 작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했는지. 예. 저는 그 방심위에서 요구할 때가 있어요. 왜 섭외를 이렇게밖에 안 했냐. 그러면 내가 섭외를 했는데 5번, 6번 이제 반대편 진영에 계신 분들한테 이쪽 진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섭외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락이 안 돼서 못했다는 그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항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예, 예. 매일매일 일지를 썼었고 또 이게 양당으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만 나와야 되는 건 사실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민이 사실은 좀 됐었어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그래도 뭐 서너 개의 정당 정도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쪽만 섭외를 했다고 해서 또 공평하냐? 그러면 또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야 1대1 시키려면은 뭐 민주당 한번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민주당 시대전환, 민주당 기본소득당. 그렇죠. 네, 그분들도 다 야당이잖아요. 한마디로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아유 공정은 뭐 언론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공정 객관을 떠나서 안 나오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난감해요. 안 나오겠다는데 어떡해요? 예, 그래서 안 나오겠다는 당은 뭐 안 나오는 걸로 많은 거고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